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테크의 고전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거나 적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그 핵심 교훈부터 살펴볼 거고요. 또 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지 그 심리적인 이유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과 저자를 둘러싼 논란까지 솔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요, 기요사키의 어린 시절에 등장했던 두 명의 아버지,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이죠. 한 분은 그의 친아버지, 즉 가난한 아빠인데요. 이분은 교육 수준도 높고 똑똑했지만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친구의 아버지였던 부자 아빠는 정반대였죠. 직원이 아니라 사업가, 즉 소유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평소 말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가난한 아빠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난 저걸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며 생각을 멈췄지만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문장. 어쩌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결국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자 아빠는 그 첫 번째 규칙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의는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부채.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산은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체, 배당금을 주는 주식, 또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가장 큰 돈을 들여 사는 내 집, 이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자 아빠의 논리대로라면 매달 대출이자다, 세금이다, 관리비다 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겁니다. 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자, 이제 자산과 부채를 구별할 줄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5가지 심리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요.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돈을 잃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 둘째는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서 기회를 무시하는 냉소주의. 셋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게으름. 그리고 돈이 생기면 나한테 투자하기보다 일단 쓰고 보는 나쁜 습관. 마지막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거만함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참 재미있어요.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내 돈 관리나 미래를 위한 자산 구축 같은 건 외면하면서 덜 중요한 일들로 바쁘게 지내는 것, 그걸 바로 게으름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벽들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어야 할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부를 만드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을 읽는 금융지식,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4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돈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부자 아빠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책의 이면,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모든 지혜를 전수해준 부자 아빠,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기요사키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말을 계속 바꿨어요. 어떨 땐 여러 사람을 합친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해리포터 같은 상징으로 생각하라고도 했죠.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의 부유한 호텔리어였던 리처드 키미를 실제 모델로 추정하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책에서처럼 무일푼에서 시작한 자수성가형 인물이 아니라 상당한 부를 물려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자 아빠의 실존 여부에 대한 의심은 더 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비평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죠. 기요사키가 부자가 된 건 책에서 말하는 투자 원칙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비싼 세미나와 책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요. 한마디로 그의 진짜 상품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일단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 처음으로 눈뜨게 해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그의 성공담은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아주 흥미로운 숙제가 남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논란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가치 있는 교훈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삶이나 진실성과 분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